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10월 2일의 경기 첫 번째로 기아와 두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양 팀의 선발 투수 살펴보시면 기아의 양현종 선수 그리고 두산의 알칸타라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양현종 선수는 올 시즌 25경기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9승 7패, 방어율은 4.46을 137과 3분의 1이닝 동안 136개의 피안타, 123개의 탈삼진, 총 68개의 자책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최근 두 경기에서 합쳐서 13과 3분의 1이닝 동안 단 2개의 자책점, 3개의 실점으로 상당히 좋은 폼 유지하고 있는 양현종 선수입니다. 양현종 선수는 이번 시즌 좌타자보다 우타자에게 현재 피안타율이 높은 모습 연이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좌타자가 많은 두산 타자들을 상대로 피안타율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즌 양현종 선수의 피칭의 특징을 보시면 지금 현재 직구 그리고 체인지업 위주의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시즌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두산을 상대했을 때에도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3할 3푼 3리를 기록하면서 5개의 이닝 동안 3개의 자책점, 다소 아쉬운 모습 보여주었었죠. 따라서 내일 경기에서도 체인지업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최근에 좋은 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상대인 알칸타라 선수는 올 시즌 25경기의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14승 2패, 그리고 방어율 2.84 기록 중에 있으며 158과 3분의 1이닝 동안 현재 148개의 피안타, 141개의 탈삼진, 총 50개의 자책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등판했던 키움전, 이때 직전 LG전에서 5개의 이닝 동안 5개의 자책점으로 부진했던 모습을 만회하는 7이닝 무실점 투구 보여주면서 여전히 에이스다운 투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알칸타라 선수는 이번 시즌 좌우 타자의 피안타율이 현재 큰 차이가 없으며 모두 준수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죠. 이번 시즌 알칸타라 선수의 피칭은 대부분 직구로 강하게 힘으로 누르는 모습의 투구 보여주고 있는데, 피안타율이 상당히 좋으며 세컨 피칭 슬라이더의 피안타율 역시 상당히 적은 모습이죠. 가끔 직구와 슬라이더 피칭 외 변화구를 구사하다가 가끔 장타를 허용하는 모습 제외하면은 올 시즌 알칸타라의 투구 자체는 상당히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근에 기아를 만났을 때 기아의 타자들이 직구만 노리고 승부를 하면서 6개 이닝 동안 4개의 자책점으로 고전했던 알칸타라였는데, 내일 경기에서는 이러한 노림수 이겨낸다면 알칸타라 선수의 호투 가능성 상당히 커 보이네요. 최근 두 팀의 분위기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 보여주고 있죠. 두산은 현재 하나만 만나면 작아지는 모습 보이면서 점점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기아는 현재 키움을 상대로 스윕을 하면서 플레이오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 두 팀 모두 타격 페이스가 그렇게 뛰어난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 득점권에서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발 투수 모두 호투할 능력 가지고 있고, 이닝도 6개 이닝 이상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인 만큼 선발 싸움에서 큰 점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두산도 최근에 승리조 불펜들의 컨디션 역시 나쁘지 않고, 기아 역시 현재 전상현이 복귀한 만큼 전상현과 박준표 그리고 또 정혜영 등 좋은 불펜 자원들이 무너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내일 경기 두 팀 투수전 양상의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득점을 추천드리는 경기며 최근 분위기와 그리고 전성현의 복귀로 불펜 완전체가 된 기아는 충분히 핸디캡 승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Without you, yeah, I'm lost without you. 이어서 같은 날 하나와 롯데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 선발 투수는 김민우 선수와 스트렐리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김민우 선수는 이번 시즌 23경기 등판해서 22경기 선발 투수로 등판했고요. 그리고 4승 9패, 방어율은 4.51 기록 중에 있으며 115와 3분의 2이닝 동안 110개의 피안타, 112개의 탈삼진, 총 58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죠. 김민우 선수 직전에 NC전에서 이때 3개 이닝 동안 6개의 실점으로 크게 부진하였는데 홈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무너졌던 김민우 선수였죠. 이번 시즌 우타자에게는 상당히 강하고 좌타자에게는 약한 만큼 내일 롯데전에서 손아섭 선수 유의해야겠죠. 김민우 선수의 피칭을 보면 현재 직구와 그리고 또 스플리터, 직구, 스플리터, 커브 주로 사용하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이 커브와 스플리터의 피안타율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서 실점이 나오고 있죠. 이번 시즌 롯데 원정에서도 이 커브, 스플리터 이 두 구종이 대부분 피안타로 연결되면서 이때도 진즉에 한번 이때 2와 3분의 1이닝 동안 6개의 실점으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던 만큼 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 경기에서도 변화구가 말썽을 부리면 김민우 선수가 또다시 무너질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이어서 상대인 스트렐리 선수는 이번 시즌 26경기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11승 4패, 방어율은 2.6, 162와 3분의 2이닝 동안 124개의 피안타, 166개의 탈삼진, 총 47개의 자책점 기록해주고 있죠. 최근 두 경기에서 14개의 이닝 동안 단 한 개의 자책점, 상당히 뛰어난 피칭 보여주었으며 피안타도 두 경기 동안 단 6개만 기록한 스트렐리 선수죠. 스트렐리 선수 이번 시즌 피안타율 자체가 상당히 낮은데 그나마 좌타자에게 조금 더 높은 피안타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스트렐리 선수는 직구 그리고 슬라이더, 체인지업 위주의 투구 보여주고 있죠. 피안타율이 아니라 구사율만 보셔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이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상당히 적으면서 결정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는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2할이 넘지 않는 만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번 시즌 한화전에서는 유독 직구의 피안타율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화 타자들이 직구만 노리고 들어온 승부가 꽤나 통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 한화전도 직구를 노리고 들어온 승부에 피홈런을 이때도 피홈런이 상당히 기록이 되면서 2개나 나오면서 6개 이닝 동안 5개의 자책점 아쉬운 기록 보였었죠. 노르난 스트렐리 선수가 2경기 연속 한화 타자들에게 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내일 경기 자신의 몫은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경기에서는 선발 투수의 차이가 확실히 큰 차이 보여주고 있죠. 최근 변화구의 피안타율이 상당히 올라간 김민우 선수이고 원정에서의 투구 기복이 심한 만큼 내일 경기 꽤나 고전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반면 스트렐리 선수는 최근 피안타율이 상당히 낮아진 모습 보이면서 1선발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다 해주고 있죠. 내일 경기에서도 자신의 무기인 이 슬라이더를 활용하면 선발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롯데입니다. 그리고 홈으로 돌아오면 타격에 살아나는 롯데 타수들인 만큼 선발과 타격의 우위를 앞세운 롯데가 1차전 승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롯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같은 2일에 키움과 SK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 선발 투수 이승우 선수와 조영우 선수로 발표가 났죠.
이승호 선수는 현재 20경기에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5승 6패, 방어율은 4.84, 100과 3분의 1이닝 동안 111개의 피안타, 그리고 62개의 탈삼진, 총 54개의 자책점 기록해주고 있죠. 이 최근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아직 100%의 컨디션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이승호 선수죠. 직전 두산을 상대로 커리어 내내 강했지만 이때는 6과 3분의 1이닝 동안 4개의 자책점으로 다소 아쉬운 모습 보여주었네요. 이번 시즌 이승호 선수는 현재 우타자보다는 좌타자에게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일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해서도 좌타자들을 유의해야 되는 이승호 선수죠. 이승호 선수의 피칭을 보면 직구 그리고 체인지업 위주의 피칭에서 최근 이 슬라이더의 비율을 올리고 있는 이승호 선수죠. 하지만 슬라이더 제구 자체에 기복이 있는 만큼 피안타율은 꽤 높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직구의 피안타율마저도 꽤 올라간 이승호 선수인데 내일 경기가 구장 크기가 작은 문학구장인 만큼 직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내일 경기에서 장타를 허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 SK전에서도 직구의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게 잡혔었는데 내일 경기에서도 이러한 점 참고해서 투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상대인 조용우 선수 이번 시즌 31경기 중 3번의 선발과 28번의 불펜으로 등판해서 2승 1패의 방어율 2승 1패 기록하고 있고 방어율 5.2 기록 중에 있으며 60과 3분의 1이닝 동안 71개의 피안타 그리고 29개의 탈삼진 총 35개의 자책점 보여주고 있죠. 조용우 선수는 불펜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 피칭 보여주었는데 선발 투수로 전환 이후에는 훨씬 좋은 투구 보여주고 있죠. 조용우 선수의 이번 시즌 좌우타자 피안타율은 우타가 근소하게 더 높게 기록되어 있는데 워낙 피안타율 자체가 높은 선수인 만큼 좌우타자 큰 차이는 없는 모습이죠. 조용우 선수의 이번 시즌 피칭을 보면 직구와 슬라이더 그리고 스플리터 위주의 피칭을 하는데 이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특히 높은 모습입니다. 최근 등판에서 대부분의 장타는 이 슬라이더의 피칭이었네요. 하지만 선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스플리터의 피안타율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스플리터의 피안타율이 줄어든 점이 조용우 선수가 선발로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는데 많은 공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내일 경기에서도 슬라이더에만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이전과 같은 자신의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현재 두 팀 모두 주중 시리즈에서 스윕패를 당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키움은 현재 타격이 터지지 않아서 졌고 SK는 타격과 투수 모두 완패를 당했었죠. 따라서 내일 경기에서 두 팀 중 한 패는 한 팀은 이기고 한 팀은 질 테니까 연패를 끊게 될 것인데 선발 투수는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SK는 팀의 중심 타자 역할을 해줘야 할 로맥과 그리고 최정희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팀 페이스가 떨어진 모습이죠. 김하성 선수가 수요일 허벅지 부상으로 내일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SK의 타격 페이스보다는 근소한 우위의 키움입니다. 그리고 불펜에서 두 팀은 큰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키움은 현재 SK에게 8점 차 역전승을 거두면서 그 경기에서 SK의 불펜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던 기억이 있죠. 따라서 내일 경기는 불펜에서 더 안정적인 키움이 연패를 끊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따라서 키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저 김상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우에스카와 AT 마드리드의 대결입니다. 우에스카는 지난주 또다시 무승부 기록하며 여전히 시즌 첫 승 기록하지 못하고 있죠. 수비에서도 아쉬운 모습이고 공격에서의 골도 모두 수비수가 기록할 만큼 공격수들의 부진이 상당히 아쉬운 모습입니다. 반면에 AT 마드리드는 영입한 수아레즈가 교체로 나와 2골과 도움 1개를 기록하며 첫 경기에서 상당히 임팩트 있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AT 마드리드 선발과 교체로 활용 가능한 공격 자원이 다양해진 만큼 이번 시즌 득점력이 상당히 기대되네요. 수비는 꾸준히 좋았던 AT 마드리드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우에스카의 홈 기준 0승 1패로 AT 마드리드가 우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두 팀의 시즌 출발은 확실한 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에스카는 공수 모두 불안한 출발 보여주고 있지만 AT 마드리드는 시즌 첫 경기에서 상당히 공수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우에스카가 수비적인 전술을 가져오더라도 AT 마드리드는 그러한 수비를 뚫어내고 골을 기록할 자원들이 많은 팀입니다. 따라서 AT 마드리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 비아레알과 알라베스의 대결이죠. 비아레알은 지난주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0대4로 대패하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경기력 보여주었죠. 또다시 캄프누 원정 징크스를 이겨내지 못한 비아레알입니다. 비록 경기는 졌지만 팀 내 득점 1위 모레노 선수의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좋았었죠. 반면에 알라베스는 지난주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유효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공격에서 아쉬운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시즌 3경기에서 단 한 골만 기록하면서 공격에서 상당히 아쉬움 보여주고 있는 알라베스죠. 그리고 수비에서는 페널티 근처 수비 조직이 좋지 않아서 불안함을 자주 노출했던 알라베스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비아레알의 홈 기준 2승 3패로 비아레알이 약 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비아레알은 경기력에 비해서는 시즌 초 성적이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알라베스는 경기력이 그대로 나오는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 시즌 알라베스는 부진하고 있는 경기력에서도 비아레알 원정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지난 라운드와는 다른 경기력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따라서 이번 경기 비아레알의 홈에서 최근 5번의 대결에서 4경기가 3골 이상 기록하였고 알라베스가 지난 5년간 비아레알 원정에서 모두 골을 기록했다는 점과 비아레알이 홈에서는 득점력이 좋은 만큼 이번 경기는 승패보다는 2.5 오버가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without you, yeah. I'm lost without you. 자, 5번째 경기 에이바르와 엘체의 대결. 에이바르는 지난주 빌바오전에서 또다시 패배하면서 시즌 첫 승을 아직까지 수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경기 연속 실점 2실점 하면서 수비진의 문제가 많아 보였는데 특히 상대팀의 땅볼 크로스와 스루 패스의 취약점을 자주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엘체는 다른 승격팀이 그렸던 것처럼 첫 경기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완패를 당했었습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경기를 풀어줄 미드필더들의 능력 부재로 인해서 공수에서 모두 최악이었던 그러한 경기들이었죠.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에이바르의 홈 기준 2승 1무 2패로 두 팀이 상당히 팽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중원에서 아쉬움이 보여주고 있는 만큼 확실한 공격 찬스 만드는 능력이 부족한 두 팀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두 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는데 어려움 겪으면서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야돌리드의 대결이죠. 레알 마드리드 지난주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힘겹게 시즌 첫 승 거두었습니다. 상대의 퇴장과 자책골로 이긴 만큼 경기력에서는 지난 시즌 우승팀 치고는 아쉬웠던 레알 마드리드죠.
여전히 확실하게 골을 기록할 선수가 벤제마를 제외를 하면은 잘 없는 만큼 마땅치 않은 만큼 이번 시즌 내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죠. 반면에 바이아돌리드는 3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면서 시즌 첫 승기록 여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전 수비수 모야노의 부상으로 인해서 더욱더 약해질 수비진, 따라서 수비진에 비상이 걸린 바이아돌리드죠. 두 팀의 최근 맞대결 보면 레알 마드리드 홈 기준 4승 1무 기록하면서 레알이 상당히 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레알 마드리드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바이아돌리드는 수비를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바이아돌리드는 3경기 연속 실점 허용하고 있는 만큼 수비진에서 약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득점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상대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두 팀 다 공격에서까지 그렇게 능수능란한 모습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레알 마드리드의 승 저배당보다는 2.5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죠. 저 김상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7번째 경기는 빌바오와 카디스의 대결. 빌바오는 지난 라운드 시즌 첫 승 기록했는데요. 지난 시즌 한 골만을 기록했던 로페즈가 2골을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공격에서는 좋은 활약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세트피스에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디스는 선제골 기록했지만 경기 후반 집중력이 무너지면서 역전패를 당했었죠.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서 상대방의 스루 패스 저지를 못하며 뒷공간 자주 노출하고 있는 수비진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빌바오 홈 기준 5승 0패로 빌바오가 상당히 우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난 라운드에서 빌바오의 공격력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디스 역시 세비야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었지만 세비야가 주중 경기가 있었던 만큼 체력적 문제가 없었다면 그를 상대하는 카디스는 절대 그러한 경기력 보여주지 못했을 것이죠. 따라서 카디스의 수비 뒷공간 허용이 너무 많은 모습
그리고 또 이러한 약점을 충분히 빌바오의 공격진이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임에 따라서 빌바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로 세비야와 레반테의 대결. 세비야는 시즌 1라운드에서 역전승 거두면서 시즌 첫 승 기록했죠. 하지만 일주일 동안 현재 3경기를 치르는 주전들의 체력적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라키티치 영입으로 확실히 중원 장악력이 강해지면서 공격 루트가 다양해진 점에서 이번 시즌 세비야의 공격력 기대가 되죠. 반면에 레반테는 모렐레스가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득점력 자랑했지만 수비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모습 자주 노출했으며 특히 공중볼 경합 이후 세컨볼 찬스에서 상대방에게 득점 찬스를 허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세비야의 홈 기준 4승 1무로 세비야가 상당히 우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세비야의 지속적인 스케줄로 인해서 선수들의 체력적 부담이 꽤나 클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라운드에서도 카디스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모습에서 체력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 경기 역시 그러한 체력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재 레반테가 수비력에 비해서 공격에서는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만큼 세비야가 실점할 확률은 꽤 높아 보이죠. 하지만 레반테의 수비진 역시 세비야의 공격진 상대로 실점할 가능성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승패보다는 2.5 오버가 더 좋은 선택지라고 보여집니다. Lost without you, yeah. I'm lost without you. 9번째 경기로 셀타비고와 바르셀로나의 대결. 셀타비고는 아스파스가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면서 시즌 무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원정에서는 아쉬운 경기력 보여주고 있는 셀타비고인데 경쟁력 하시려면 홈원정 기복을 줄여야 하겠죠. 반면에 바르샤는 팀 내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경기력을 걱정했지만 이러한 걱정 비웃듯이 비아레알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둔 시즌 첫 경기였습니다. 왼쪽에 안수 파티, 오른쪽에 메시를 필두로 한 공격력 상당히 날카로우죠.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셀타비고의 홈 기준 2승 3무로 셀타비고가 상당히 바르셀로나에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죠. 이번 경기 과연 바르셀로나가 셀타비고 원정 징크스 이겨내고 과연 승리를 기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셀타비고는 확실히 공격진에서는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 원정에서는 성적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 이번 시즌에도 원정에서 기복 있는 경기력 보여줄지 이번 라운드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바르셀로나의 최근 셀타비고 원정 성적 그리고 지난 시즌 원정에서의 불안한 수비력, 최근 셀타비고 공격수 아스파스의 좋은 득점력 등을 생각하면 이번 경기 승패보다는 2.5 오버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김상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